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 아동 간호학 시간. 자, 간호를 할 건데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예요? 아동을 대상으로 할 거예요. 자, 대상이 아동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뭘 공부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동 간호의 개요와 성장 발달이다. 자, 우리의 대상이 아동이에요. 얘가 태어나면서부터 청소년기까지 어떠한 성장 발달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우린 너무너무 중요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서 일할 거예요. 성장 발달 과정 속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거라고요. 그들의 성장 발달이 이 시기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거, 그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동 간호학에 있어서 성장 발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징들, 이론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신생아, 영아, 유아, 학년기, 청소년기에 그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들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얘네가 우리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얘네도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인에서의 질환과 아동에서의 질환과 질환명이 같다면 그에 따른 병태 생리들은 거의 같게 돌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성인 간호학이 아닌 아동 간호학에서는 우리가 성인 간호학에 대한 질환에 대한 이해는 있어요. 지식이 있잖아요. 그럼 아동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성인에게서 공부하지 않았던 특징적인 질환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신증후군이다, 사구제 신염이다, 성인에게서도 나타나고 아동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병태 생리가 달라요? 다르지 않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같은 질환에 대해서는 성인이건 아동이건 병태 생리, 증상 이런 게 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성인 간호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여기에서는 이 아동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보시라고요. 호흡기 기능장애, 위장관 기능장애, 심혈관 기능장애, 뇌기능장애, 표피, 피부와 관련된 기능장애, 그리고 신경근육 기능장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성장 발달 속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아동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각 기관별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서 보자고요.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장 발달, 그리고 각 시기별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동 간호의 개요와 성장 발달에 대해서 볼 텐데, 아동의 성장 발달, 그리고 발달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성장 발달,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다른 과목에서는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만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만 얘기한다는 것은 여기를 공부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 너무너무 중요한 성장 발달과 발달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이다. 성장, 발달, 성숙, 분화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말이다.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근데 굳이 외우실 필요 없고요.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장, 발달의 형태. 신체적으로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그죠? 일반적인 신체 성장의 변화. 신체 부위, 기관별 성장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성장률, 언제 제일 빨라? 성장이 아이들이 언제 제일 빠를까요? 영아기. 그리고 사춘기 때 성장률이 굉장히 빠릅니다. 자, 신경은 언제 그 성장 비율이 빨라? 성장이 빨라? 학년 정기에 가장 빨라요. 그리고 그 후에는 거의 정지 상태를 유지합니다. 림프 조직은 12세까지 빨리 성장한 다음에 오히려 위축하게 돼요. 자, 생식기의 성장은요, 사춘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매우 느리지만 사춘기가 되면 급격하게 일어나죠. 자, 보세요. 신체 부위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비율이 각각 다르죠. 성장률, 신경, 림프 조직, 생식기 성장, 얘가 같은 비율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각각 기관에 따라
그 성장률이 다르다. 이 시기에는 얘가 더 많이 성장하고 이 시기에는 얘가 더 많이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입형으로 나오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그래서 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볼래? 할 수 있다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림프계라고 하는 거 흉선, 림프절, 장립, 림프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세 정도까지 급격한 성장을 보이다가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위축되는 성격을 보이고 있죠. 신경계 보세요. 신경계 봤더니 얘가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둔화되게 되죠. 일정하게 유지되게 돼요. 뇌, 척추, 시각기관각, 머리 크기. 자, 일반형 전체적인 성장률을 보자고요. 언제가 제일 빨라? 영아 때 제일 빠르고 그리고 사춘기 때 제일 빠르네? 기울기 보면 되잖아요. 자, 신경계, 순환계, 극골격까지 일반형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생식기계 봐요. 생식기계 봤더니 사춘기 이전까지는 점진적으로 아주 천천히 발달하다가 거의 발달하지도 않아요. 어쨌든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사춘기가 되면 급격하게 이루어지더라.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 기관별로 각각 성장하는 그 시기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그래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성장 발달의 유형이에요. 연속적인 동시에 점차적으로 성장하잖아요. 연속적이에요. 그러면서 규칙적이고 점진적인 성장 발달의 유형은 결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림프절은 있잖아. 12세까지는 급격하게 성장하다가 12세가 되면 위축되는 경향이 보여. 우리는 림프절의 성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죠? 결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 자, 이런 양식과 경향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고 기본적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하지만 개인별로 특징적인 시기에 독특성이 있다. 아, 대부분은 그런 성장 발달의 과정을 거치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느릴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조금 빠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방향적 경향 기억하셔야 돼요. 기출된 바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성장에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위부에서 원위부로. 자, 신생아 보셨습니까? 신생아 보면 머리는 큰데 다리는 짧죠. 머리부터 발달을 해요. 머리가 먼저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 방향으로 발달을 한다. 그래서 애들 다리가 그렇게 짧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근위부에서 원위부위로 발달을 한다. 자, 몸통에서 사지로 애들 팔 짧아요. 자, 가까운 부분에서 먼 부분으로 이러한 경향은 양측성, 좌우대칭으로 나타나게 되고 각각의 측면은 다른 측면과 같은 방향과 같은 비율로 발달한다. 자, 몸이 먼저 발달하고 그 다음에 팔이 발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팔, 다리가 짧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른팔과 왼팔의 길이가 달라요? 그렇진 않아요. 얘가 먼저 발달하고 얘가 나중에 발달을 하긴 하지만 얘가 대칭적으로 발달을 한다는 거죠. 자, 분화. 단순한 동작에서 좀 더 복잡한 행동. 처음에 아이들은 물건을 쥐려고 할 때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잡으려고 합니다. 손 전체를 이용해요. 자, 그러다가 콩과 같은 미세한 것을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단순한 동작에서 복잡한 동작, 포괄적인 행동 양식에서 좀 더 특수하고 정연된 정교한 행동으로 발달을 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방향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연속적인 경향, 성장 발달의 모든 차원에서 명확하게 예측 가능한 발달 순서가 있다. 예측 가능하죠. 자, 이가 언제 나오는지, 뭐부터 나오는지 그 순서 있잖아요. 그럼 그 순서를 기억하고 있다면 예측 가능하죠. 자, 발달 속도. 아동의 모든 신체와 하위계통의 성장 발달에서는 그 속도가 각기 다르다. 림프계냐, 신경계냐, 이거에 따라서 그 속도가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속기, 감속기가 있죠.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가속기, 감속기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성격, 정신, 기능, 발달. 무조건 A급이에요. 아동간호학에서도 그리고 정신간호학에서도 나오는 파트. 우리 정신간호학에서 이거 안 보고 왔어요. 여기서 자세히 보기 위해서. 어쨌든 겹쳐지는 파트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고요. 출제 빈도 굉장히 높은 파트예요. 그리고 이 파트는 사례를 통해서 나옵니다. 자, 이런 사례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를 봤더니 얘가 지금 어떤 성장 발달 단계가 있어? 이 사례를 봤더니 피아젯은 이 단계를 뭐라고 얘기했어? 특징은 뭐야? 물어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성심리학적으로 프로이트, 심리학적으로 에릭슨, 인지적으로 피아젯, 도덕적으로 콜버그, 영적으로 파울러. 각각의 이론에 대해서 우리는 그 단계에 맞게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프로이트가 영아기에는 구강기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엔 학문기 단계 이렇게 얘기했어. 이 자체를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아기에 프로이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의 특징은 이런 거야. 이거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론이겠죠.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지 않다?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끔 할 겁니다. 프로이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너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 얘가 지금 어느 발달 단계인 것 같아? 이때 피아젯은 뭐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 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표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각을 갖고 그리고 각각의 공부를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 무조건 A급이에요. 자, 영아기 출생부터 1세까지를 얘기하죠. 이때 프로이드는 구강기, 에릭슨 신뢰감대 불신감, 인지적으로 피아젯은 감각운동기, 파울러는 미분화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유아기는요, 1세에서 3세까지를 얘기해요. 학문기, 자율감대 수치감, 전조작기 중에서도 전개념기, 전인습적, 전도덕적 수준으로 처벌과 복종의 단계, 이게 콜버그의 1단계입니다. 그리고 직관적 투사적 단계다. 초기 아동기, 학년 전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학년 전기는 3에서 6세를 얘기하는 것으로 남근기, 솔성감대 죄책감, 전조작기의 직관기를 얘기해요. 얘는 전개념기, 얘는 직관기. 전인습적 수준이죠. 전인습인데 얘는 처벌 복종 지향의 1단계, 얘는 순수 도구적 지향 2단계예요. 얘는 상을 지향합니다. 신화 문자적 단계 중기아동기 6에서 12세. 자, 6에서 12세라고 한다면 이때는 학령기입니다. 이때 프로이드는 잠복기, 근면감대 열등감,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인습적 수준, 종합적 인습적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청소년기, 청소년 시기, 생식기, 정체감대 혼돈, 형식적 조작기, 후인습적 수준으로 사회계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개별적, 반사적, 사회계약과 더 나아가서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보편적까지는 달성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단계를 나눌 수 있고 각 단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체적인 시각, 이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뭐로 통해서 보라고요? 사례 통해서 보라고요. 프로이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드 성격 발달 단계라고 해서 리비도 추구하는 욕구가 어디에 있는가에 관심을 가졌죠. 0에서 1세 영아기 때는 그들의 리비도가 입에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영아기의 아이들이 기어다니면서 다 입에 집어넣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입, 혀, 입술, 구강에 집중되어 있다. 먹는 행위를 통해서 만족과 쾌감을 얻는다. 근데
여기에 너무 고착화돼 버리면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손가락 빨기, 과음, 과식, 과도한 흡연, 수다, 손톱 깨물기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입의 즐거움이 고착되어서 성인에까지 이어지는 거죠. 과음하는 거, 과식하는 거, 다 구강기적 성격인 겁니다. 자, 1세에서 3세예요. 유아기예요. 자, 유아기 이때 가장 이룩해야 할 발달 과업이 뭐게요? 대소변 가리기예요. 연결이 돼요. 자, 대소변 가리기 하는 이 유아기에 프로이드는 항문기라고 해서 그들의 리비도가 항문에 있다고 봤습니다. 성적 관심은 항문 부위에 모여지게 되면서 대소변을 통해서 쾌락을 느낍니다. 자, 이 시기에 배변 훈련 받게 됩니다. 조급하거나 억압적으로 시키면 성인이 되어서도 항문기 고착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 시기에 성격이 고착화돼 버리면, 항문기적 성격으로 고착화돼 버리면 지나치게 깨끗한 것을 추구하는 결벽증, 무엇이나 아끼고 보유하려는 인색함이 나타나게 돼요. 이걸 항문기적 성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정신간호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성인의 이 성격을 분석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정신간호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고착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3에서 6세 남근기입니다. 학년 전기죠. 자, 학년 전기, 정신 에너지를 성기에 집중시킬 겁니다. 성기를 가지고 놀고 쾌락을 느끼고, 이때 심리적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때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자는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겪게 되죠. 남아, 엄마를 사랑하게 돼요. 여아, 아빠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서 남아는 아빠를 시기하게 되고, 여아는 엄마를 시기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아이들이 불안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죠. 나는 엄마를 사랑해. 그러면서 아빠를 시기하지만 난 아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사랑하는 아빠, 나 아빠처럼 되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여자라면 엄마와 동일시하게 되고, 남자아이라면 아빠와 동일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과 함께 남아는 거세 불안을 느끼고요. 여아는 남근 선망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콤플렉스, 거세 불안, 그리고 남근 선망, 그리고 같은 성의 부모를 동일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남근기로 가시면 됩니다. 언제라고요? 학년 전기라고요. 자, 잠복기입니다. 6에서 12세 학령기 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 시기 아이들. 이때는 성적 욕구가 억압돼요. 잠복됩니다. 성적 충동 등이 잠재되어 있는 시기에 지적 탐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학교 생활에 굉장히 근면하게 되거든요. 지적 활동에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지난다.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거죠. 청소년기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리비도가 성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식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잠복되어 있던 성 에너지가 초등학교 이 학령기에 잠복되어 있던 성 에너지가 의식 세계로 나오면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이 시기를 순조롭게 넘긴 청소년은 이타적인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고 성관계, 구애, 결혼, 가족 형성 등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학령기에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동성에 대한 관심, 또래 집단, 동성의 또래 집단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청소년기로 넘어가면 이제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에릭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에릭슨 총 8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할 겁니다. 8단계 모두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회 심리적 발달 이론으로서 각 시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 과업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발달 과업을 이루지 못하면 좌절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출생에서 1세까지 이때 이루어야 되는 발달 과업은 신뢰감입니다. 신뢰감 대 불신감.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돌 때까지 누구로부터 신뢰감을 얻을까요? 주 양육자, 보통 엄마로부터 신뢰감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뭔가 필요해서 울어! 막 울 때 나를 달래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신뢰감이 형성돼요. 근데 이 신뢰감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어린이와 어머니와의 사회적 관계가 중심이 된다. 타인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신뢰감이에요. 인성 발달의 초석이 되고요. 신뢰감 형성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줘야 되고 이 신뢰감이 형성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좌절로 불신감이 생겨납니다. 자, 1세에서 3세 유아가 됐습니다. 이때는 자율성 대 수치심이라고 하는 과업이 있어요. 자율성을 이렇게 된다. 배변 통제가 스스로 이루어짐에 따라 나 스스로 뭐든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스스로 서고 걷고 자기 신체에 대해서 활발하게 탐색하고 최초의 자기 주장이 나타납니다. 내가 할래, 내가 먹을래, 내가 신을래, 내가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요. 내가 할래라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자, 자기 스스로 행동에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뭐든지 할 수 있게끔 자율적으로 해보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시기에 어른들이 자율성을 존중해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면 아이들은 수치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 3에서 6세 학년 전기 이 자율성이 발달하게 되면 이제 솔성감으로 발전하게 돼요. 자, 목표 지향적 행동,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할래! 경쟁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주도하려고 합니다. 자, 경쟁적 행동. 내가 첫째예요. 내가 한 3살, 4살쯤 됐어요. 그럼 이때 동생이 태어날 가능성이 크죠. 동생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얘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단계. 아동이 자기 주도적 행동을 최대한 허용할 필요가 있다. 막지 말라는 겁니다. 솔성감 대 죄책감이에요. 자, 근면감 대 열등감. 얘가 학년기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학교라고 하는 곳에 들어간다고요. 학교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면서 지적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게 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유용한 기술 습득합니다. 학습이라니까요. 자아가 형성돼요. 열심히 배우고 일하려고 노력하면서 근면성의 기초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근면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자, 아이들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신에게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둬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거. 이 아이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아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 주위의 적극적인 지지, 격려, 칭찬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로 넘어갑니다. 이때 사춘기, 정체감, 난 누구인가?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정체감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자,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하고 싶어요. 신체적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 자기 존재에 대한 위치, 능력, 역할, 책임에 대한 의식, 자아 정체감을 갖게 되는데 자아 정체감, 나에 대한 나의 존재에 대한 그런 탐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역할 혼미 빠지게 됩니다. 불안하시죠? 역할 혼미에 빠지게 돼요. 자, 청소년기가 지나서 청년기로 넘어가게 되면 친밀성 대 고립감. 인간이 정말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성적 친밀감은 물론 사회적 친밀감을 갖게 되는 시기. 이성과의 인간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집니다. 안락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으면 사회적 공허함, 소외감을 느끼게 돼. 그래서 친밀성을 원하고 얘를 얻지 못하면 고립되는 거죠.
성인 중기, 중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성 대 침체성. 이제 가정을 이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간단 말이에요. 자, 가정을 이루고 다음 세대를 형성하고 지도하는 데 관심을 갖고 직업적 성취, 예술적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시기이다. 내가 가족을 이뤘어? 그러면서 내가 직업적으로 돈을 벌어! 생산이잖아요. 생산성이 결여된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일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게 되고 인간관계는 황폐화되고 그래서 침체성을 갖게 된다. 노인기입니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정리해야 될 때예요. 통합이에요. 자아 발달의 지금까지 전 단계를 종합하고 통합하고 평가하는 시기입니다. 통합성은 모든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회고해보고 겸허하고 확고하게 나는 만족스럽다 확신하는 데 손다. 나 그동안 잘 살았어. 통합감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내 지난날이 후회만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실패, 희망했던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미련 이런 것만 갖게 되면 절망스럽겠죠. 그래서 통합성 대 절망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8단계 모두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피아제트의 인지발달이론입니다. 이거 기출 진짜 많이 됐거든요. 출제 빈도 굉장히 높거든요. 피아제트 정말 A급 자꾸 공부하셔야 돼요.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징들 잘 잡아가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영아기 0에서 12개월 그리고 유아 초기까지 우리는 감각 운동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유아 후반기부터 학년 전기까지 우리는 전조작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학년기 구체적 조작기, 청소년기 형식적 조작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인지 발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인지 발달, 지적인 발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감각운동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갈수록 지적 발달이 고도화되겠죠. 그 고도화되는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자, 0에서 2세까지를 우리가 감각운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아가 자신의 감각이나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빠는 등의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주변 세계를 탐색할 거야. 어디에 포인트 주실래요? 인지 발달이라고 했어요. 지적인 발달이에요. 내가 주변을 탐구해야 지적 발달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지적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무엇을 이용하냐면 감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서 만져보고 입에도 한번 넣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자신의 감각을 사용하고 새로운 경험을 찾기 위해 운동 능력을 사용할 겁니다. 내가 감각 쓰면서 움직이면서 그 결과 간단한 지각 능력, 운동 능력이 이 시기에 발달하게 되죠. 자, 전조작기로 갈게요. 2에서 7세. 학년 전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전조작기. 아직 인지 발달이 미숙해요. 첫 번째 특징. 자아중심주의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상황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요? 그럼 난 이 사람 얼굴이 보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이 사람 뒤에 있어요. 이 사람은 뒤통수가 보일 거예요? 나는 얼굴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걸 내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얼굴이 보이니까 저 사람도 얼굴을 보고 있을 거야. 얼굴이 보이겠지 하는 겁니다. 뒤통수가 보이는 것을 상상도 못해요. 이게 자기중심주의예요. 전조작기에서 나타나는 자기중심주의. 자, 변환. 특정한 것에서 특정한 것을 추론해요. 추론한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인지 발달은 됐는데
특정한 것에서 특정한 것으로 미숙하게. 자, 보세요. 이전에 먹었을 때 맛이 없었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든지 간에 지금 먹어도 그 음식은 맛이 없을 거야.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특정한 것에서 특정한 것을 추론하는 거예요. 이전의 경험으로 지금의 경험을 추론하는 거죠. 지금의 상황을 추론하는 거죠. 자, 포괄적인 조직화. 전체 중에 일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방에 침대가 놓인 장소가 변했어. 단지 같은 방의 침대 위치만 변했는데 내 방 전체가 변했고 내가 아는 그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낯선 공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길 싫어해요. 거기서 자고 싶지 않아요. 집중,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기보다는 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여기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음식, 맛, 냄새 괜찮지만 색깔이 이상해. 나 그 색깔 이상해서 안 먹을래 하는 거. 전체를 보지 못하고 측면만 보는 겁니다. 그 음식 거부하는 거 집중입니다. 자, 물, 활, 론, 물건이 살아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생명체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다라고 그 특성을 부여하는 것.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계단이 날 넘어지게 했나 하면서 계단을 때리죠. 그게 바로 물알론입니다. 계단을 야단치는 것. 자, 비가역성. 어떤 행동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그 행동하지 마! 라고 했을 때 하지 않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 행동을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하지 마! 라고 하는 그 반대되는 행동을 생각할 수 없다. 떠들지 마! 떠들지 않는 게 뭐지? 비가역성. 자, 마술적 사고예요. 사고는 전능하기 때문에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 내 생각이 전능하다. 그러니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 너무 싫어. 그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만약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 나쁜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구나라고 하면서 죄책감 느껴요. 내가 아빠가 집에 올 때 뭐 맛있는 거 사왔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아빠가 사온 거야. 아, 내 생각이 아빠를 그렇게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게 마술적 사고. 자, 보존 개념의 결여. 어떤 물체의 질량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한 거 없이 크기, 모양, 부피, 길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자, 찰흙이 있어요. 이 찰흙을 길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찰흙의 양과 이 찰흙의 양은 같죠. 같은 양인데 단지 모양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똑같은 길이의 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같은 길이에요. 얘를 이렇게 놨어요. 얘가 더 기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이것이 보존의 개념 결여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 학령기로 넘어간다고 볼게요. 자, 학령기로 넘어가게 되면 구체적 조작기, 구체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어요. 더욱더 인지 발달이 된 상태예요. 자, 일련의 사건들을 말이나 상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인지 발달이 굉장히 많이 된 거죠. 정신적 개념화가 가능해진다.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논리적 사고는 가능한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논리적 사고예요.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자, 보존의 개념이 생겨납니다. 자, 구체적 조작기 아동은 여러 형태의 보존의 개념을 획득하게 된다. 찰흙을 동그랗게 했건 길게 했건 그 선을 다르게 놓았건 이게 같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해요. 이 보존의 개념이 한꺼번에 동시에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 질량, 무게, 부피 이 순서로 획득하게 됩니다. 분류 조작, 유목 포함 조작의 분류가 가능하고 동시에 여러 개의 기준을 관련시켜 사물을 분류할 수 있는 중다 분류 조작도 가능해진다. 우리가 뭔가 분류를 한다는 건요. 기준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류는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해진다니까요. 서열 조작, 서로 관련되는 별개의 정보를 단계적으로 비교해서 서열,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다고요. 아,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얘를 비교해서 서열화할 수도 있구나. 근데 이게 다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죠. 타일중심화. 자,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의사소통에서 사회지향적인 특징,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형식적 조작기, 이제 청소년기로 간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고한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추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론하고 사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논리적 사고의 시대로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포인트! 자, 도덕적인, 정치적인, 철학적인 생각, 가치 문제 등을 이해한다. 가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형식적 조작기로 가서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타인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타인의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가설 연역적 추리, 뭘 얘기하고 싶냐면 명제를 통한 사고, 뭘 얘기하고 싶냐면 가설 설정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설 설정해놓고 그리고 종합적인 사고에 의해서 이 가설을 증명할 수 있게끔 사고가 인지 발달이 됐다는 거죠. 조합적인 추리, 문제상을 규정할 때 문제의 개별적인 요인들을 분리할 수 있고 문제에 필요한 요인들을 골라내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